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 날씨도 아주 춥고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언론계에서 여러분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작년 1월 17일 창당한 이후로 이제 이번 제2기 국민참여당의 뭐라고 할까요? 저는 이 지도부란 말을 쓰기를 싫어해서 당대표를 비롯해서 최고위원, 각 위원회 위원장들을 선출하는 이 제2기 전국 당원대회를 이제 3월 12일 앞두고 있습니다. 3월 12일 전국 당원대회에 앞서서 각 시도당, 광역시도당 이 당원대회를 하게 되는데 오늘 울산에서 그 첫 출발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로 이명박 정권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이 무도한 정치를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의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제역도 제대로 막지를 못하는 정말 국정관리에 완전히 이 폐정을 저지르고 있는 이 이명박 정권을 어떻게 우리가 심판해 나갈 것이냐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범죄 집단과 같은, 그래서 장 차관을 비롯해서 심지어는 대법관 후보에 이르기까지 정말 범죄자가 아닌 사람들은 투명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그 부도덕한 정권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어떤 심판을 가야 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 경제적으로 지금 엄청난 어려움이 지금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이제는 국가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고 수백만 가축이 죽어간 데 대한 어떤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이번 우리 제2기 이 새로운 당의 모습으로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유시민 당대표 후보를 비롯해서 최고위원회 7분의 후보, 그리고 각 위원장 후보, 그리고 울산시당의 경우에도 역시 이선호 위원장을 비롯한 후보들과 경남도당 후보 등등이 다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 새로운 정당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누구를 어떻게 뽑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국의 주권당원들이 어떻게 힘을 모아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당원대회는 그야말로 당원들이 중심이 돼서 당원들이 이 땅에 어떻게 희망을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모으는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2012년 총선과 2012년 대선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에게 주어져 있는 역사적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보도에 보면 30년간 폐정을 이끌어왔던 이집트의 무바라크 대통령이 마침내 사임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혁명, 6월 민주항쟁을 우리가 돌이켜보는 것과 같은 그런 신선함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정말로 시민의 힘이 아니면 민주주의도 이룰 수가 없고 국가를 지켜나갈 수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큰 교훈으로 봤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당원대회가 정말로 깨어있는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나라를 새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만드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신념으로 우리가 오늘 이 당원대회에 참석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울산이야말로 우리나라의 가장 발전된 도시입니다. 전 세계에 울산만한 도시가 아마 없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울산의 1인당 GDP만 하더라도 세계적인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울산이야말로 그런 경제적 발전에 만이 아니고 정말로 깨어있는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이끌어가고 올바른 정치의 꿈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울산 시당 당원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유시민 당대표 후보자의 보도 발언이 있겠습니다. 하여튼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들 오셔서 맞아주셔서 울산의 인심이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중요한 산업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울산시에서부터 저희 국민참여당 제2기 집행부 선출을 위한 당대회를 하게 되고 또 당대표 후보로서 울산시에 오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난 1년 넘게 당을 이끌어 오셨던 우리 이재정 대표님과 최고위원 여러분들 많이 애를 쓰셔서 우리 국민참여당이 이제 걸음마는 할 수 있는 당이 되었습니다. 제가 당원들의 신임을 받아서 당대표가 되면 우리 국민참여당이 단지 걸음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뛰어다니고 또 무거운 것도 들고 후전 일을 다 하면서 국민들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정당으로 발전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긴 말씀은 아까 인사 말씀은 우리 대표님께서 주셨고요. 저는 다만 이번 4.27 재보궐선거에서 이것도 울산시에 두 군데 구청장 선거 또 시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모든 야당들이 뜻과 힘을 모아서 꼭 승리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울산뿐만이 아니라 강원도, 김해, 또 순천 이 모든 선거구에서 이번 4.27 재보궐선거가 이제 2년 정도 남은 정부입니다만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권이 지금까지 저지른 일만도 너무 많았는데 여기에서 또다시 더 많은 국정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끔 따끔하게 국민들께서 질책하고 또 심기일전을 요구하는 그런 민심이 표출될 수 있는 기회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모든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함으로써 단지 이것이 야당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고 국정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서 이 정권이 더 이상 민생과 국가를 망가뜨리지 않도록끔 하는 그런 전기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국민참여당은 아직 작은 정당이고 또 신생 정당입니다만 국민참여당의 역량이 커질수록 야권 전체의 역량도 커지고 야권 연대도 더 튼튼히 이룰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저희 모든 당원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 우리 국민참여당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격려와 또 비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병환 당 고문님의 보도 발언이 있겠습니다. 까지? 우리 당 대표님 그리고 유시민 대표 후보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참여당 이제 막 걸음을 떼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 총선과 그리고 내년 대선에서 야권의 연대와 연합 그리고 국민의 요구를 함께 모아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그런 당이 되고 그 인물들이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뭐 덧붙이자면은 한국 정당에 뭐 저희들 이제 1년 됐습니다만은 우리 초대 대표를 하셨던 이재정 대표께서 대표직을 또 세대 교체를 위해서 그리고 내년 새로운 정권 교체를 위해서 과감히 자리를 이제 물려주시겠다는 그런 그 전통까지 세우는 참여당이라는 걸 깊이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런 정당 없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울산시당 이선호 위원장님의 보도 발언이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시당위원장이 재신임 받는다면 해보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작년 1월 19일 날 울산시당이 창당되고 난 후에 사실 바로 6.2 지방선거가 있어서 제대로 활동을 제대로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울산 시민들에게 대단한 미안한 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완전한 단일화 협상, 야권 연대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장 후보를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4.27 재보선이 있는 울산에도 3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떠한 경우라도 후보 연대와 단일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이걸 계기로 삼아서 내년 총선과 내년 대선에서 울산이 야권 연대의 출발점이 되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기자분들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실 분이 러브콜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실 보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김해을 재보궐선거가 우리 당을로 봐서는 지대한 큰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예비후보를 등록하고 쭉 뛰다가 보면 사실 중구 같은데 우리 당세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후보가 될 가능성은 대단히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저희들은 막고 있고요. 그래서 중구청장이나 동구청장 후보는 그렇게 해서 후보를 안 낼 예정입니다. 근데 막 이게 만에 하나 그 김해의뢰나 이런 데서 사실 기존 정당들이 해왔던 반칙적인 행동을 끝까지 한다면 우리 중구청장이든 동구청장 후보든 끝까지 나갈 겁니다. 그건 확실히 밝게 됩니다. 누가 나가도 중구청장, 동구청장 후보 낼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이선호 위원장님 말씀 말미에 뭐 김해을을 비롯해서 이렇게 전국적 야권 연대가 잘 안 될 경우에 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이제 가정에 근거한 말씀이고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꼭 전국적 야권 연대가 원만하게 그렇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강력한 의지, 소망 이것을 이제 표출하기 위해서 좀 그런 가정법을 쓰셨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제 말씀하신 사태가 안 생기게 하는 것이 정답이죠. 예, 그런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기 위한 어법이었다 이 점을 좀 제가 말씀드리고 김해을 선거는 현재 야권에서는 예비후보 등록을 한 후보가 저희 이봉수 후보를 비롯해서 민주당 쪽에도 좀 계시고 한나라당 후보들이 여럿 있고 한 상황이라서 현재로서 저는 뭐 제가 김해을 참여당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이봉수 후보의 당선 승리 그러니까 야권 단일 후보로 되고 또 그렇게 선거를 이겨서 참여당이 최초의 그런 원내 의석을 확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희 임무입니다.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대통령 선거는 매우 중요하지요. 지금 다수의 국민들이 이게 안 되겠다 한나라당 정권 이렇게 뭔가 바뀌어야 된다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야당의 과제는 어떻게 정권 교체를 바라는 민심을 하나로 결집해서 실제 투표에서 야당 후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느냐 이게 야권 모두의 전체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당의 대표가 된다면 1년의 임기 동안 2012년 총선과 대선에 대비하는 그런 야권의 태세를 갖추는데 당의 대표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요. 반드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당대표 인사 동영상에서 제 이름으로 참여당의 이름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근데 그것은 국민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국민이 만약 명백히 아직은 참여당이 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의사를 뭐 이렇게 가지신다면 그러면 참여당이 아닌 다른 정당의 이름으로 제가 아닌 다른 어떤 정치인의 이름으로 정권 교체를 하도록 제가 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의 도리다. 이 점을 이미 말씀드렸고 늘 저희 당의 입장도 그러하고 저 입장도 그러하고 변함없이 그와 같은 원칙을 견지하면서 금년 내년 상황을 타개해 나갈 것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당에서 당원들이 대통령 선거 출마하라 하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 소망은 아주 정권교체의 열망을 실현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하고 강력한 후보가 누구든 등장해 줬으면 참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고 야권의 다른 지도자들이 열심히 하셔서 국민 사랑을 많이 받으시게 되기를 아주 강력하게 소망을 합니다. 저도 뭐 그런 노력을 또한 해야 될 것이고요. 이렇게 모두가 노력하고 성장하는 가운데 야권 전체의 힘이 커지고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고 적극적으로 뭐 저도 노력하고 다른 야당의 진보개혁 야당의 그런 이제 대통령에 도전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분발과 그리고 성공 이런 것들을 함께 빌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한나라당은 한나라당으로서 김해열 선거에서 이기고 싶을 것이고 또 민주당은 민주당으로서 민주당의 후보를 야권 단일 후보로 해서 김해열에서 이기고 싶을 것이고 그것은 당연합니다. 저희 국민참여당도 우리 당의 이름으로 단일 후보를 세우고 선거에서 이기고 싶습니다. 정치는 원래 이렇게 여야 간에 또는 야당들 사이에서도 건전한 선의의 경쟁이 있어야만 발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원칙적인 입장에서 저희 당은 의연하게 앞으로 생기는 모든 사태에 대해서 이런 당당한 원칙에 입각해서 대처하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뚫고서라도 우리 당으로서는 이봉수 후보를 야권 단일 후보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국회로 들여보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날마다 12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 있기는 한데 남들이 알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여하튼 뭐 답은 있습니다. 실천하기 어려워서 그렇죠. 누구에게나 정답은 주어져 있다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서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거, 국가에 대해서 바라는 거 이것이 무엇인지를 잘 읽고 우리 자신이 그와 같은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고 또 그런 좋은 방법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입증해 보이는 것이 유일한 그런 길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 생각에는 요즘 이제 국가에 대한 여러 요구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시기인데 국민들이 국가에 대해서 가장 간절하게 또는 강력하게 원하는 것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역시 국가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국가의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람들 사이에 정의가 올바르게 수립되는 것이 국가가 발전하는 길이고 공동체가 통합되는 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심각하게 정의가 훼손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여하튼 저는 그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국민들이 국가에게 요구하는 정의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보고 복지는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복지만으로 다 되는 것은 또한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열심히 연구하고 또 대화하고 준비하고 노력해서 전국적으로는 국가 운영을 맡길만 하다라는 그런 신뢰를 받을 때 대통령 선거에도 도전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열심히 그런 각오를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분들이